불륜의 끝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결말을 보여드리기 위해 만든 채널 대노남불입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스를 제보자께서 제공해 주신 사진, 영상, 통화 녹음, GPS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 가공을 했지만 실제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첫 번째 사연. 김남현 최명신 케이스를 소개해 볼 텐데요. 사진은 실제 사진에서 살짝 가공을 했습니다. 본인은 모자이크 없이 써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분 자녀들이 지금 대학생이고 특히 큰애는 졸업 후 임용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꼼꼼히 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이자 유책 배우자인 김남현 씨가 본인의 사진과 영상 기록을 제공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께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차차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스토리가 아주 깁니다. 사실 남편인 김남현 씨는 저와 사회에서 만난 선배님이세요. 제가 회사를 관둔 후에는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친분이 있던 사이입니다. 김남현 씨 부인 최명신 씨는 저와도 친한데요. 편의상 형수님, 언니 또는 최명신으로 부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남현 씨, 그러니까 이 선배님은 본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패가 망신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금수저 출신이지만 개인 가정사 때문에 바닥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결혼을 하신 이후엔 아주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자 관계가 심하게 복잡해서 이혼도 당하고 전 재산을 잃은 분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하루에 두세 번 각각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그것도 아버님과 외가 식구 등 가족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륜녀의 전셋집까지 마련해주는 등 엄청난 스릴을 즐긴 분입니다. 네, 좀 특이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김남현 씨는 사실 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인데요. 태어난 곳은 경기도인데 두세 살 이후론 쭉 서울에 사셨다고 하니까 서울 토박이라고 해야 하나요? 암튼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오셨습니다. 강북 쪽 K고등학교와 K대 출신이고 금수저인데 부모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추후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은 집안 사정으로 대학까지만 도움을 받았고 20대 중반부터 낙가마라고 하죠. 보따리 장사로 시작해서 이쪽 계통에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무역회사를 차린 사업에 감각이 있는 꽤 성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김남현 씨의 결혼이 파탄이 난 것은 김남현 씨가 거의 40대 후반에 이르러서인데요. 제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땐 이미 되돌리기 늦은 너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30대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아주 심각한 성관계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음에도 정말 쉼없이 외도를 하셨습니다. 1년 365일 중 외도 횟수를 따지면 500번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을 땐 믿지 못했고 여러분도 이게 가능하냐 생각할 텐데요. 제가 목격한 것도 있고 후에 동기들과 크로스 체크해보니 거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거의 그거에 미치다시피 한 분이에요. 한 번은 김남현 씨가 제 동기랑 일적인 일로 단체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여자분들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져서 제 동기를 아주 곤혹스럽게 했다고 해요. 일단 외모는 보시다시피 별 볼 일 없습니다. 키는 대한민국 평균 키고요. 엄청난 과체중에 얼굴은 사실 추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남자는 외모보단 돈이나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 여행을 가서도 김남현 씨는 여행 가이드부터 일행 유부녀까지 원나잇에 성공하셨다는 후문입니다. 평소에 이분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오전에 아이들이 학교 가면 출근 전에 형수님과 한번
거사를 치른다고 하세요. 거의 매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형수님이 또 전업주부니까 아침에 일단 한 번 하고 그날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출근길에 자주 들르는 단골집이 있다고 해요. 김남현 씨 사업장 주변이 대기업이 밀집한 상권이다 보니까 키스방, 안마방이 많다고 하네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암튼 그렇게 10시 정도까지 최소 한두 번의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분의 루틴입니다.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는 간단하게 오전 일과를 보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루 한두 번은 꼭 빼줘야 개운하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보통 다른 또래의 사업가처럼 사우나나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게 취미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분의 본격적인 밤 문화는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입니다. 보통이라면 유흥업소를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이분의 주 타켓은 업소에 소속된 직업 여성이 아니고 평소에 점찍은 여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만나던 여성분들하고 저녁에 약속을 잡아서 그 기회를 노리는 거죠. 물론 아무한테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아주 비슷하게 추파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아주 황당했죠. 난 직장 후임이고 더구나 유부녀인데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턴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암튼 이분은 이자카야 사장님이나 보험하는 여성분, 거래처 여직원 등등 뭐 그냥 끝도 없이 여자들을 만난 거죠. 이런 분들은 계속 김남현 씨를 만나면서 크건 작건 조금씩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다들 인스타나 카톡 프사 보면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랄지 불행이랄지 저로선 판단하기가 애매한데요. 끝까지 비밀을 숨기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형수님, 그러니까 최명신 씨는 김남현 씨의 이런 외도 사실을 몰랐느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증이나 정황 증거만 있었기 때문에 추궁이 쉽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명신 언니가 남편의 외도를 참았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명신 씨는 샤머니즘 비슷한 사이비 종교를 믿었는데 남편 사주가 여자에게 계속 목말라 하는 사슴이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를 찾았고 그러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모른 척 해줬다고 합니다. 거의 뭐 자의반타의반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 잘 벌어다 주고 사주에 바람 필 수밖에 없는 팔자라니까 참은 거고요. 또 최명신 씨에겐 말 못할 큰 하자가 있었으니 파면 팔수록 뭐 거의 사랑과 전쟁 그 이상급 스토리인데요. 오늘 영상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할 이야기가 많네요. 암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최대한 빨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노남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